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만나면요. 어떤 이들은 점을 보거나 구슬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나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요즘 주위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아니면 내가? 이런 무기력증은요,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기력증,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나 살펴보니까요, 피해의식이더라고요. 나는 피해자야.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 의식은요, 오래되면 마치 그 역할에 인이 박혀버려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오래되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은 자기 연민의 일종이라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일종의 얌체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별의 별일을 다 겪어보잖아요. 남의 일 같았던 일이 우리 집의 일이 되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시련을 만나면요. 누구는 점을 보러 가고, 누구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누구는 절에 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점점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고 힘들기만 하고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증입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녀와 다투시고 속상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뭐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방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말도 걸 수가 없대요.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면요, 사람이 참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입만 열면 믿을 사람이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푸념이 1절, 2절 듣다 보면 100절까지 길어집니다. 매사가 부정적으로 변하는데요.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부질없게 느껴지고 일을 하고 싶다는 의욕도 꺾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 꺾인 의욕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요, 시련을 겪기 이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도 잊게 돼요. 왜냐면 현재의 삶에서 얻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시궁창이 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나에게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내 자녀가 지금 그런 것 같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것 같다. 내 친구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꼭 그 사람은요, 단계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지금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피해를 입히면서 살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식 패턴,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꽉 짜여져 있는 그 촘촘한 의식 패턴부터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부터 하시고요.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세요. 책상을 깨끗이 치우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세요. 방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특히나 쓰는 언어나 행동을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옳게, 바르게 고정해 줘야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내 자녀를 가만히 둬도 안 됩니다. 잘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내가 지금 기다려줘야 될 때인지 도와줘야 될 때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 타이밍에 기다려준답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치만 그 속에 빠져 있는 당사자가 가장 힘들겠죠. 두려울 거고요. 누구보다 외로울 겁니다. 용기가 안 날 거예요. 모두가, 주변에서 모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다는 판단이 들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혼자 하려니 방법도 잘 모르겠고 잘 안 되는데 도와주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아주 건강한 신호겠죠. 부모님에게도 엄마, 아빠, 나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혹은 여보, 자기야, 친구야, 선생님, 목사님, 혼자서 안 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꼭 도움을 구하시고요.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기다려준 사람들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강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한 단계 이겨내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건져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갇혀있는 나를 꺼낼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삶에서 패턴이 잡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요. 우리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서 그 고난의 의미는 뭐였는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나만 겪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만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시기, 나의 성장 도구로, 나의 성장 시기로 그 의미를 더 단단하게 새겨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통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남들보다 이런 부분에는 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동굴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야지. 그렇게 나 자신을 알아가고 한 단계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지 알아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그런 시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지독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삶에서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준비시켜 둬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나를 가지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삶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요, 살면서 그때그때 단계적인 자기 교정과 자기 반성, 자아 성찰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물론 속도가 다르니까 느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느려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기말TV 식구들은 방향을 잘 설정해 두시고 모두 멋지고 의미 있게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